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은 무려 삼성전자 종목 분석입니다. 제가 이 타이밍에 물론 뭐 다른 종목들 좀 다룰 종목들 뭐 천지지만 삼성전자가 지난 증시 저점을 오늘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삼성전자를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제 삼전을 사야 될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리고 바꿔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증시 바닥이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이 영상이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 올라갈 거고 추석 연휴는 이제 시작이 되죠. 하지만 제가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주간 시장 분석 영상은 토요일 날 올릴 겁니다. 근데 구독자분들 께서는 반드시 시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주간 시장 분석 영상은 역시 결론을 놓고 말하자면 삼전의 바닥이 가까워졌습니다. 삼전의 바닥이 가까워졌고 그리고 증시의 바닥도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90% 가까이 저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삼성전자 종목 분석 영상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항상 모든 종목들 다룰 때 거래량부터 얘기를 하죠. 거래량부터 얘기를 하는데 삼전은 거래량만 가지고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형주들. 제가 이제 종목 분석, 종목 추천하는 종목들이 거의 보시면 대형주가 거의 없어요. 아슬아슬하게 대형주 범위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중소형주입니다. 왜 그러냐? 거래량이 눈에 띄게 확연하게 나타나는 그런 종목들이 대형주에서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파이가 한마디로 커서 그래요. 종목이 크고 이 종목에 달려드는 세력들이 여럿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거래량이 혼탁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종목이 파이가 작고 종목이 다 작고 그리고 종목 작다 보면 아무래도 달라붙는 세력들이 적게 되겠죠. 그러면 숨길 수 없는 이런 이 종목에 내가 들어간 흔적들이 좀 더 눈에 확 띄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온갖 세력들이 달라붙죠. 기관, 외국인, 뭐 크고 큰 세력, 작은 세력, 중간 세력 다들 달라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만 가지고는 이 종목의 진짜 큰 움직임들을 완벽하게 잡아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그때 이제 2020년 3월에 나왔던 이 거래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만전자 10만 원 가까이 가는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었던 거래량이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물론 지금 이런 거래량이 나온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하여간에 2020년 3월에 앞으로 엄청난 증시가 펼쳐지겠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갈 거니까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은 거래량만 가지고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제 뭘 놓고 봐야 되냐? 결국에는 다른 것들이죠. 삼전이,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들, 이런 큰 대형주, 우량주들이 거래량만 가지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또 어떤 상황이 있냐면 이평선들의 어떤 수렴이나 혹은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중소형주보다 훨씬 더 잘 맞습니다. 중소형주들이 저는 항상 중소형주들을 들어갈 때 거래량이 제일 먼저죠. 근데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종목들을 이평선
의 어떤 기술적인 매매만 가지고 매매를 했다가는 그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일 전제되는 게 거래량이 동반된 종목인 거예요. 근데 이런 대형 삼성전자 같은 대형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됐어도 이 이평선들의 어떤 기술적인 매매를 굉장히 지켜주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확률이 높아요. 예. 음, 그래서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냐? 일단 지금 주봉상, 월봉상에서 놓고 보면 둘 다 매도 구간입니다. 예, 그건 확실해요. 예. 제 차트를 놓고 보면은 이제 주봉상의 월봉상의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저가 구간에 들어왔다. 주봉상에서도 그렇고요. 주봉상에서는 저가 구간에 확실히 들어왔죠. 들어왔고 중요한 건 월봉상에서도 들어왔습니다. 이 월봉상에서 저가 레벨에 삼전이 들어오는 케이스가 지금 놓고 보면은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예요. 예, 1년에 한 번. 물론 지금은 쌍바닥에 나온 상황이라 올해 6월에 한 번 나왔고 그게 이제 또 9월에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건데 올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처음이고 그리고 그 앞을 놓고 보면은 2018년까지 거의 거슬러 가야 됩니다. 2018년 12월 달 이때까지 가야 월봉상 저가 레벨이 나와요. 그 앞에 단에 놓고 보면은 2016년, 2015년 그렇게 가야지 나옵니다. 월봉상이 3전에 저가 레벨이 주봉상에선 물론 훨씬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오지만 하지만 이렇게 또 단기간에 또 몇 달 사이에 쌍바닥을 또 만든 케이스도 또 많지 않습니다. 또 놓고 보면 주봉상에서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있었던 게 2021년 정도 그 정도네요. 그러니까는 이 주가 레벨 자체가 저가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PER, PBR 놓고 봐도 당연히 저가입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첫째로 말씀드리는 건 삼전이 저가 레벨에 들어온 상태다. 그것도 쌍바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첫째고요. 아까 제가 이평선을 얘기를 하다가 넘어왔으니 다시 이평선을 놓고 보면 자 보시죠. 네, 60일 이평선이 120일 이평선에 수렴했습니다. 이 첫 번째 바닥일 때는 그렇지 않았죠. 물론 첫 번째 바닥일 때는 20일 이평선이 120일 이평선 근처까지 왔죠. 근데 제가 이게 더 강력하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반등을 완벽하게 못하고 결국에는 두 번째 바닥을 만든 거예요. 하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60일 이평선이 120일 이평선에 수렴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20일 이평선이 200 이평선까지 다 내려왔어요. 그럼 월봉상에서 놓고 보면 어떨까요? 월봉상에 놓고 보면 아직 이런 장기 이평선이 내려온 건 아니지만 뭐 삼전은 뭐 월봉상에 놓고 보면 그냥 우상향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60일 이평선에 120일 이평선으로 내려온다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삼전은 전혀 없어요. 그냥 증시가 시작되고 이게 IMF 이후로 계속 우상입니다. 이때 이 IMF 전에도 놓고 보면 IMF 전에도 놓고 보면은 마찬가지로 거의 우상향이에요. 그러니까 IMF가 시작된 이후로 IMF 이후로 증시가 그러니까 IMF가 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부터 연준이 돈 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융위기 때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처음 돈을 풀기 시작한 건 연준이 그때 그거는 IMF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금융위기죠. 그때 이후로 연준이 처음 돈을 풀기 시작을 했고 그게 본격화된 게 금융위기 때입니다. 그때부터 연준 자산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빚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출발점이죠. 근데 그게 사실은 아시아 금융위기 때부터다. 그리고 그 이후 그때부터 삼전은 우상향을 시작을 했어요. 월봉상에서 놓고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점에서 이 60일 이평선이 만난 게 2015년 그 이후로 없습니다. 그 이후로 없고
지금 5일 이평선이 내려온 적도 없어요. 예, 5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지금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이 만났다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증시가 정말 급격하게 빠졌다라는 거예요. 네. 삼전이 굉장히 급격하게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이럴 때는 어떤 걸 기대해 볼 수 있냐면 반등도 급격하게 하는 걸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저는 그게 3개월 안에는 좀 일어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예. 하지만 어쨌든 지금 월봉상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네. 물론 21%좀 꺾인 부분이 이게 좀 겁나는 거긴 하지만 자, 뭐 주봉상, 월봉상, 이평선에 상당히 기술적인 매매가 가능한 부분이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예. 삼전, 네. 바닥이 머지 않았습니다. 물론 정확한 바닥가를 뭐 예측을 뭐 하려면 할 수 있죠. 뭐 예측을 해볼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지금 55,900원. 지금 이미 이런 지지 라인들이 의미 있는 구간이고 월봉상에서 놓고 보면은 뭐 5만 원, 5만 1,000원. 네. 5만 1,000원 정도까지도 볼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어디서 멈출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런 기술적인 매매만 가지고는 이런 흐름만 가지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열심히 제가 선 그어 보면은 뽑아낼래야 뽑아낼 수는 있겠죠. 예, 근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네. 그 가격에 내가 몰빵 들어가야지 할 때가 아닙니다. 예,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삼전이 지난 저점을 깼어요. 6월에 저점을 깼습니다. 자, 이제 도망가야 돼. 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자, 이제 사야 돼. 라는 겁니다. 예, 반대예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많은 지금 뭐 유튜버니 뭐 아니면은 뭐 주식 방송 경제 TV 뭐 이런 데서 다 위기를 얘기를 할 겁니다. 예. 여러분, 주식으로 주식이든 어떤 재테크든 간에 항상 돈을 버는 사람은 항상 성공한 사람은 위기에서 기회를 잡습니다. 예. 지금이 위기입니다. 예. 그리고 기회예요. 음. 삼전에게는 지금 기회입니다. 전저점을 깼어요.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죠? 예,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 분할 매수를 시작을 해야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네, 5만 원까지 갈 수도 있고요. 네, 4만 전자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어쩌라고요? 그 4만 전자 가면 뭐 어쩌라고요? 그럼 계속 사면 됩니다. 계속 사십시오. 지금부터 계속 삽니다. 분할 매수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계속 사야 됩니다. 왜냐? 다시는 안 올 수 있는 삼전의 저가 레벨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삼전을 매수하셔야 할 때입니다. 네. 음. 앞으로 10년 이내에 다시 안 올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뭐 올해는 당연히 다시 안 올 기회가 될 거고요. 예. 그래도 레인지를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겠죠. 근데 의미가 없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려요. 예. 하지만 그래도 최대 레인지를 놓고 보면 저는 4만 전자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정말 재수가 없으면 4만 원 극후반 4만 9,900원 막 이런 가격. 예. 정도가 가능하려면 가능할 텐데 저는 그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예. 그러면 레인지를 대충 어느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까? 5만 원 초반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죠. 5만 뭐 100원, 200원가 맥시멈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네. 앞으로 몇 프로입니까? 앞으로 마이너스 10%예요. 예. 거기까지 분할 매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삼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진짜 이 영상 제가 좀 답답합니다. 구독자가 너무 적어서 이 영상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예. 한 명의 개미라도 더 살려야 되는데, 네. 답답한데, 뭐 어쩌겠습니까? 예, 현 상황에서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예, 이 영상을. 예, 어쨌든, 삼전은 그렇고요. 예. 내일, 이제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주간 시장 분석 영상을 하면서, 예. 이제 증시 바닥이 네, 임박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예, 주간 시장 분석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단기 급등주들 예, 뭐
뭐 좀 상황들이 뭐 제각기 다르긴 한데 뭐 딱히 말씀드릴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예. 제가 이미 어제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너뛰도록 하고 다른 종목 분석 뭐 추천주가 됐든 뭐 단기 급등가는 종목이 됐든 뭐 새로운 종목 들어갈 때 그때 어차피 연휴니까요, 이제. 예, 그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좀 짧게 끝낼 필요가 있어서 제가 그때 이 단기 종목들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걱정하실 거 없어요. 뭐 세아나 GNC나 GN원이나 도화 엔지니어링은 조금 자세히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예.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전 네. 삼전 매수할 절호의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